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김덕호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요, 저희가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보려고 하다 보니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 공포에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초의 상위 종목부터 눈여겨보시죠. 10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이엔지 저희가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KPM테크, 시젠, 대성파인텍, 그리고 휘닉스 소재도 오늘 또 특징주로 묶이면서 홍라이 여사의 또 관련주를 묶이면서 휘닉스 소재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 공포에 가장 또 국악을 보여줄 수 있는 진단키트주 시젠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진단키트주 시즌을 봐도 괜찮을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80점 보유하겠습니다. 80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사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건 너무 아쉽지만 아마 시즌 주주분들은 또 주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시즌 투자자분들의 생각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즌이 좋은 주식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회사 매출 데이터를 알 수 있다, 또 전환사채가 없다, 코로나 테마주를 시작해서 실적주로 변신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진단키트주들 지금 오늘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렇죠. 시즌을 다시 봐야 될 때가 왔습니까? 사실 이제 시즌이나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이런 진단키트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결국은 이런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미 확진자는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재개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차기 산업들의 어떤 발표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특히 어떤 GDP라든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서 산업의 어떤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즌뿐만 아니라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하나의 시장에서의 조명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한 번 더 제가 조회를 해보니 다시 이제 세계 하루에 평균 5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되는 엄청난 수로 확진이 되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가장 더 우려가 되는 부분, 특히 미국 증시로부터의 어떤 우려감들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대선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후에 추수감사절이라든가 할로윈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기후가 감소가 되면서 이런 계절성 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코로나의 확산 속도는 1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장에서도 시즌과 같은 이런 진단키트주들이 괄목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락장 속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시즌에 대해서 분석하신 분들 이런 말 하셨어요. 전환사채가 없기 때문에 뭐 장난칠 일도 없고 실적 데이터베이스가 눈으로 확인이 된다.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장점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가 가장 많은 종목이 또 시즌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 들어보게요. 실제로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채팅방에서 올라온 것처럼 실적주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실 5년간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 실적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히려 주가 메리트 자체는 5년 전보다 비교적 근래에 일어났던 올해에,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주가에 대한 부담들이 사실은 지난 8월부터 해서 어느 정도 조정장이 올 때 함께 내려앉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이런 시즌의 어떤 발자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도 여전히 평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께는 한마디 말씀드린다면은 증시 자체의 폭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뚫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비투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중에서 보다 신용장구나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목표 가격을 제한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전의 고점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증시의 어떤 불안감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30만 원으로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0만 원, 그리고 순지역 가격은 2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채팅방에 뭐 시즌보다는 바디텍메드가 좋아 보여요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어때요? 코로나 확산에 이런 진단키트 주들을 다시 또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전의 상승 랠리가 또 한 차례 나와줄까요? 하면 그만큼은 아닐까요? 사실 이제 실제로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나오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이제 네. 계절이 바뀌게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계절성 질병
증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팬데믹이 선언된 당시만 하더라도 뭐 WHO라든가 이런 많은 의료 당국들에서는 실제로 계절과 상관없이 오히려 여름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종식이 될 거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세웠지만은 오히려 뭐 CDC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겨울이 되기 전까지 차단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부분들은 확산세가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V자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어떤 유동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유동자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현 수준에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자 반등의 원동력은 좀 감소됐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진단키트 시즌 봐야 될 때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온라인 조회 상위 종목 10선에서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 이번에 볼까? 코로나 하면은 진단키트 봤으니까 마스크를 또 봐야겠죠. 오늘 5.71% 상승하고 있는 웰크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을 때랑은 조건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바로 마스크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웰크론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했을 때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80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80점 이 점도 높게 주셨고요. 족쇄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왔네요. 족쇄 풀렸다라고 한 줄평 적어주셨는데 웰크론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또 투자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토론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제 바이든이 중국산 마스크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낼까요? 뭐 유럽, 미국 앞으로 확진자 폭발이랍니다. 그래서 전 오늘도 버팁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백신 아닌가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국내 마스크사들의 수출길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정 주가를.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웰크론뿐만 아니라 많은 마스크주들의 주가가 상승했을 원인은 네. 이제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는 데서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두 가지가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수출 종량제,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비중들을 초과하지 못하게 판매량을 축소시켰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전 승인제입니다.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물량을 얼마만큼 판매를 할 것이라는 승인 허가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의 어떤 방역 물품에 대한 부족 현상을 빨리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안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우후죽순식으로 나타났던 마스크 공장들에 의해서 사실은 뭐 어떤 불량 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영화 산업에서의 어떤 스크린 쿼터제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결국은 국내에 있는 어떤 방역에 대한 필요성을 막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어떤 부족분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사실은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서의 기업에게는 사실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오늘 이제 바로 어제죠. 28일자 기준으로 일산의 킨텍스에서 지금 2020 K 방역 엑스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에 마찬가지로 방역 물품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호접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의 수출 활로들이 또 충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단일 어떤 마스크 자체는 이제 뭔가 힘들 것이다라기보다는 이미 검증돼 있는 제품으로 내놓은 부분에서는 보다 훨씬 더 수익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스크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또 저희 증시 오늘간의 채팅방에서는요, 관망하는 자세의 투자분들이 많으세요. 뭐 지금 웰크론은 관망해야 된다. 수출길이 또 마스크 남아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해 주시는데 실제로 마스크사들에서 마스크주들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공급 과잉의 문제가 아닐까. 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뭐 증권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실제로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나자마자 많은 어떤 이제 제조업체들이 마스크 공장을 막 급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증설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기존의 어떤 마스크 자체가 가격이 막 굉장히 올라가고 뭐 케이프 관련된 어떤 마스크들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품귀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공급량 자체가 적었다는 게 문제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공급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의 어떤 수출 활로가 열렸다고 해서 제재가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단기간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보기에 즉발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보다 좀 더 긴 호흡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외국에 대한 어떤 수출 부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들은 저평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맘때쯤 마스크를 쓰는 거는 사실 뭐 감기라든가 이런 질병보다는 뭐 중국으로부터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미 팬데믹이 종식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경기를 재가동하기 시작하고 공장을 다시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입장에서도 여전히 마스크에 대한 소요 부분들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웰크론에 대한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오늘 장중에 16%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6%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데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우선 단기간에서는 계속 이런 행보 구간들이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외국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실적이 호조가 되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당분간 이런 어떤 행보 구간들을 계속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어떤 중국이라든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륙에서의 확진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진입을 해보자라는 의견에서 목표 가격은 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200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000원, 손절가 6,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땅꼬맹님이요, 웰크론이 마스크 대표라면은 뭐 깨끗한 나라라던가 모나리자 이렇게 마스크주들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두 종목은 어때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똑같이 80점 드려야 될까? 웰크론은 좀 더 점수가 높은 건가요? 사실 이제 지금 어디까지나 오늘 장에서의 이슈로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마스크 자체에 대한 어떤 호재량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마찬가지로 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업체들은 필시적으로 이제 어떤 매출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깨끗하다든가 이런 제품들이 마냥 마스크만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는 조금 매트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군에서 마스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 깨끗한 그렇죠. 나라의 경우에는 또 다른 제품들도 만들어내니까 이 점 지적해 주셨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가 꼽아봤어요. 현대바이오고요. 대주주 CM팜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과연 이 회사는 매력이 있는 회사인지 100점 만점의 점수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먼저 70점 부여하겠습니다. 70점. 이번엔 한 줄 평으로 공생에서 나온 성과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의견 주고받고 계실까요? 토론방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대바이오 방입니다. 20일 날 매수하고 오늘 나머지를 담았대요. 현재 유럽과 미국, 또 어제 최대 코로나 감염자 수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마침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를 제출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니 금상첨화 아닌가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 종목도 오늘 1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만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의 뉴스, 대주주인 CM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후보 약물을 개발했다는데요.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네요. 네, 사실 이제 어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 사실 현대바이오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충제였던 니클로사마로이드가 실제 이제 어떤 체내 흡수율을 굉장히 높였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제 니클로사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지난 8월, 9월에도 이미 충분히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 어떤 제품군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경구뿐만 아니라 어떤 체내 투여를 했을 때 이 흡수율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경구용, 즉 입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되면서 이 약효가 발병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그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오히려 이 부분들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격들을 같이 이어받은 점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니클로사마로이드나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경구용 제재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전에 니클로사마로이드는 사실은 이제 다 주사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피를 통해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구용으로 갔을 때 임상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확연하게 적다라면은 이 부분들이 보다 보급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바이오 이 자체만 봤을 때 사실 오늘 이 오르는 거는 대주주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CM팜 때문에 현대바이오만 봤을 때는 매력적인 종목인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앞서서 한 줄 평으로 이제 공생에서 나온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CM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제품 독점권을 이렇게 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차익이 나온 금액을 또 어떻게 쓰고냐. 다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전환사채를 매수를 하는 부분으로 지금 지배권 구조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회사에서 거의 돈이 돌고 돈다 이런 느낌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바이오 자체에서의 또 강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무고통 항암제의 어떤 이런 제품들과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또 지난 6월, 7월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탁셀 항암제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지금 바이오주들의 대부분들이 성장주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간 반면 오히려 현대바이오는 기존의 어떤 일반 바이오주들과 같이 등락은 좀 다소 심했지만 이런 가치를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어디까지나 가치주의 개념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보다 높은 15,000원 선을 제안을 드리지만 손절가액은 보다 짧게 10,000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하락폭, 낙폭을 줄고 있는데 전체적인 종목보다는 좀 제약바이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죠.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김덕호 FA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